굉장히 그런 고압적인 모습을 상대국, 일본국 외교부 국장한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중국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치의 그런 양보도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아마 그것은 중국 내부에 보여주는 모습이기도 할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마 일본이 어떻게 결정을 할 것인지가 좀 중요해 보이긴 하는데 아마 중국이 일본에 대해서 각종 그런 경제적인 조치라든가 무역과 관련된 조치를 취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본이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계속해서 강경한 모습, 고집스러운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네. 전 다카이치 총리가 일본의 군사 대국화를 최종 목표로 하고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이 계속적으로 전쟁할 수 있는 나라, 자위대를 키워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거든요. 명분이. 하나는 북한의 핵도발이었는데 북한의 핵도발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는 핵보유국으로 인정해 줄 테니까 대화하자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북한의 핵도발을 가지고 군사력을 키울 수는 없거든요. 그렇다면 결국 중국을 상대로 한 대만 사태를 얘기하게 되면 결국은 미국의 글로벌 전략에 따라서 일본 자위대도 이제 좀 더 키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제 이 사진 한 장이 굉장히 센세이션했죠. 이게 대체 어떤 모습이냐? 일본과 중국의 외교부 국장이 만났습니다. 그런데 분명 대등한 입장으로 만났을 텐데 두 사람이 서 있는 자세나 포즈 자체가 좀 다른데? 라는 생각 들지 않으시나요? 이쪽은 주머니에 손 넣고 있고요. 이쪽은 네,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새겨 듣겠습니다. 라는 취지로 사실 보입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건지 사진 한 장으로는 모르죠. 사진으로 봤을 때는 그다음에 약간 주먹이 날아갔을 수도 있겠다라는 싶기도 한데 진짜 주먹이 날아가는지 안 날아가는지 영상으로 같이 만나보시죠. 뭔가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보면 当然不难。气氛怎么样？严肃。激起中国人民的公愤和谴责，以实际行动认错纠偏，维护中日关系政治基础。 네. 지금 두 국장이 만나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영상으로 확인을 해보니까 뭔가 여기서 통역이 막 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얘기를 하는가 이거 뭐라고 얘기하나 좀 약간 듣고 있었던 그런 상황인데 어쨌거나 결론적으로 나가는 이 중국 이 국장의 얘기는 당연히 만족스럽지 않았죠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진 한 장만으로 봤을 때는 뭔가 상당히 일본이 거의 굴욕적으로 얘기를 듣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아까 보면 중국 외교부에서도 당장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 이거 철회하고 사과해라 라는 취지로 지금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일본 외무성이 어제 또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같이 볼까요?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 철회할 필요가 없다. 기존 일본의 입장은 바뀐 바가 없다. 양국은 평행선을 지금 달리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근데 사실 이런 입장 가운데 그 사진이 공개된 건 이건 조현산 변호사님. 사실 봤을 땐 사진만 놓고 봤을 때는 일본이 중국의 머리를 조아리는 건가라는 생각이 드는 건데 약간 중국의 의도성이 있는 이 사진 배포 릴리즈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일단 두 명 모두 다 외교 전문가지 않습니까? 네. 어떠한 모습과 어떠한 영상, 사진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다고 봐야겠죠. 특히 해당 영상을 살펴보게 되면 중국 외교부 국장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호주머니에 손을 넣고 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함께 걸어 나오는데 네. 걸어 나오는 과정에서도 계속해서 양손을 호주머니에 집어넣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고압적인 분위기긴 해요. 그렇죠. 굉장히 그런 고압적인 모습을 상대국, 일본국 외교부 국장한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중국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치의 그런 양보도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아마 그것은 중국 내부에 보여주는 모습이기도 할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마 일본이 어떻게 결정을 할 것인지가 좀 중요해 보이긴 하는데 아마 중국이 일본에 대해서 각종 그런 경제적인 조치라든가 무역과 관련된 조치를 취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본이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계속해서 강경한 모습, 고집스러운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일본의 그런 노무라 경제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른다고 한다면 만약에 지금처럼 일본
중국 정부에서 일본으로의 그런 관광객 유입을 차단한다고 한다면 네. 1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실질 GDP의 한 2% 넘게 삭감되는, 감액되는 그런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네. 굉장히 큰 수치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고 하기 때문에 아마 일본 입장에서는 입장 선회를 할 가능성이 저는 더욱더 높아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지금 이렇게 양국이 뭔가 평행선을 달리는 듯 하지만 결국 꼬리 내리는 건 일본일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경제적으로 받는 타격이 일본이 좀 상당하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실제로 아까 저희 일면에서도 살짝 말씀을 드렸죠. 동아일보 기사 같이 볼까요? 중국의 한일령, 짱구는 못 말려 등 상영 중지 조치가 내려졌다라는 겁니다. 영화 상영, 일본 애니메이션 중국 땅에서 상영하지 마세요라는 얘기가 나왔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처음은 아니었죠. 저희도 방송에서 말씀드린 게 뭐가 있었느냐. 중국의 일본 보복 조치 좀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처음에 나왔었던 거는 일본 여행 가지 마세요. 우리가 항공권 무료로 취소해 줄게요라는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행 안 가는 거 말고 아예 유학을 가질 마세요. 라는 얘기가 나왔죠. 그리고 난 다음에 있었던 게 그제에 일본 남성 아이돌 그룹이 이 중국에서 팬미팅 행사가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것도 아예 그냥 취소가 됐습니다. 허가가 나지 않았다라고 봐야 되는 건데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어제 나온 게 짱구는 못 말려 이것도 개봉 언제까지도 아니고 그냥 기한도 없이 무기한 연기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 지금 살짝 말씀을 해주시긴 하셨는데 이게 윤경호 위원님 사실 일본 입장에서는 중국의 어떤 관광객도 있고요. 그 중국에서 이 아예 영화도 못 틀게 된다 그러면 경제적인 피해가 상당해 보이거든요. 예, 관광만으로는 마이니치 보도에 의하면 일본 GDP의 0.3%? 그러니까 왜냐하면 한 해에 일본을 찾는 중국 관광객이 750만 명 정도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저 항공권 무료로 취소해주겠다 그래가지고 50만 명이 취소를 해버렸다는 거예요. 네. 이 잠깐 사이에. 그러니까 역시 중국스럽다. 우리 저 사드 때문에 한번 경험해봤지 않습니까? 저런 일련의 조치들이 만약에 더 가속되면요. 2012년에 중국과 일본이 센카쿠 열도, 일본말로 다오이다오라는 중국말로 그 섬을 둘러싼 이 일종의 영토 분쟁 때 중국이 일본산 제품 불태우고 시위대가 네. 과격한 행동하고 이런 것까지 갔거든요. 아직 그 단계까지는 가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렇게도 갈 수 있죠. 또 하나 중국이 일본에 대해서 이번에 미국과의 협상에서 썼던 전가의 보도 히토류 수출 그거 역시 중국이 일본에게 크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대목이거든요. 그런 카드들도 지금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양국이 과연 어느 정도까지 더 싸움이 격화될까. 이번 G20 정상회의가 남아공에서 열리잖아요. 중국은 이청 총리가 갑니다. 네. 일본 총리가 이청 총리와 약식이라도 서서 잠깐이라도 이 사안에 대해서 언급을 하느냐 마느냐 이게 아마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국 남아공에서 이 실마리가 생기냐 안 생기냐 여부가 가장 관건이 될 것 같다라는 건데 말씀 중에 살짝 나왔죠. 중국이 한번 보복을 한다고 하면 또 어마어마합니다. 우리나라도 이른바 사드 보복 당한 적이 있었죠. 영상으로 잠깐 보고 오실까요? 네. 기억하시나요? 지금 보니까 그 당시에 사드 보복으로 중국에 있었던 롯데마트가 완전 거의 뭐 문을 닫기 일보 직전까지 이게 우리 한국산 소주를 막 불도저로 밀어버리는 막 그런 모습까지도 지금 계속 거의 매일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 나왔었죠. 오죽하면 중국에 있는 한국 교민들도 길에 다니기가 무섭다라는 얘기가 그때 나왔었는데 이게 송 변호사님. 지금 이 중국과 일본의 관계가 이 정도로 치달으면 사실 저런 상황이 또 생기지 말란 법이 없긴 해요. 이 갈등
남아공에서 뭔가 매듭이 지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계속 갈 거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G20 정상회의에서 바로 봉합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저런 외교 노선이 사실은 국내적으로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관세 전쟁도 결국에는 수입 물품에 대해서 고유의 관세를 부과하면 자국의 인플레이션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떠나서 보더라도 얼마나 지속 가능하냐, 중간 선거에서 타격을 받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들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다카이치 총리 체제에서 일본이 중국과 벌이고 있는 외교 마찰들은 앞으로 이런 문화적인 차원의 보복을 넘어서서 정말로 경제 전반, 특히나 공급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되면 일본 자국 내에서도 정권에 대한 지지율 하락으로 부메랑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아무리 2000년대 들어와서 역대 2위의 지지율로 출범한 다카이치 내각이라고 하더라도 지지율 하락을 장기적으로 버텨낼 수 있겠느냐. 이것은 좀 두고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도 아마 지금 초반에 강경한 발언들을 내놨지만 어느 정도로는 수위 조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아마 중국 외교 당국도 일본의 그 후에 대응을 보아가면서 여러 가지 플랜들을 준비해 놓고 있을 텐데 아마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식으로 상호주의적인 어떤 대응들을 준비해 놓고 있을 거예요. 그 수위가 아주 급격하게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게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네, 지금 공통적으로 일본이 계속 뻗대고 있긴 쉽지 않을 걸이란 취지의 공통적인 좀 말씀을 좀 주셨어요. 근데 지금 중국과 일본, 우리나라를 가운데 두고 지금 양쪽에 있는 나라가 이 지정학적으로 양쪽에 있는 나라가 다 지금 굉장히 이 갈등이 첨예화되고 있는 상황. 이게 우리나라에는 대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가 진짜 관건은 관건인 거죠. 그런데 이걸 우리가 이 갈등 속에서 좋아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모르겠는 게 중국 여행 플랫폼 업계의 이 보고에 따르면 데이터를 좀 같이 볼까요? 그제 나온 발표입니다. 지난 15일, 16일 요 이틀 동안 가장 인기 있는 해외 여행지가 한국이 1위가 됐습니다. 항공권 결제 건수 한국이 제일 많아요. 여행 검색량 서울이 1위였다라는 거죠. 일본 가지 마세요라고 하고 난 다음에 한국이 굉장히 여행지로 또 급부상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우리가 뭐 좋아하기도 애매한데 그렇다면 이제 좋긴 좋은 상황이긴 하거든요. 이런 상황. 근데 이것만이냐라는 겁니다. 조선일보 기사 같이 볼까요? 일본 독도망언에 한국을 편든 중국입니다. 일본은 사실 독도라고 안 부르죠. 다케시마라고 부르죠. 다케시마는 우리 땅이야 라고 지금 말도 안 되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중국이 우리나라 편을 들었습니다. 대체 무슨 얘기냐 같이 볼까요?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지난 17일에 한 얘기예요. 이 일본이 침략 역사를 진지하게 반성을 하고 평화의 길을 걸어야 된다. 요 얘기가 독도 관련한 질문이 들어오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네. 지금 이 일본의 많은 악성 언행, 주변 국가의 경계와 불만, 항의를 지금 유발하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도 같이 했다라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튿날인 어제 일본은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긴 합니다. 타케시마는 국제법상 명백히 우리 고유의 영토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거는 조현삼 변호사님. 이게 국제법상 명백히 우리의 고유 영토라는 이 주장 우리는 말도 안 되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법을 들먹으면서 이 얘기를 하니까 법을 잘 모르니까 맞습니까? 법에 뭐라고 돼 있길래 이러는 거죠? 일본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네. 저희가 뭐 흔들릴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지금 일본의 경우에는 독도를 국제적으로 분쟁 지역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다분히 보이는 그런 발언일 뿐이고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법적으로도 우리나라가 소유하고 있는 유지하고 있는 고유의 영토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치의 도발도 허용할 필요성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독도뿐만 아니라 지금 중국과의 경우에도 센카쿠, 다오이다오 관련해서는 국제적인 그런 영토 분쟁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측면 살펴보게 되면 일본의 그런 외교를 보게 되면 주변 국가의 그런 영토 분쟁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나라와 중국이 영토 분쟁에 있어서만큼은 함께 뜻을 같이 하고 하나의 목소리를 낼 필요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일본 관광객이 감소가 되고 한국을 향하는 관광객이 증가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다분히 우리나라 관광업계 입장에서는 유리한 그런 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중 관계가 다소 지난 윤석열 정부 동안 소홀했던 측면이 있었는데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또 다시 한번 그 관계를 더욱더 돈독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사실 이쯤 되면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김철현 위원님. 중국과 일본의 이 갈등 상황이 우리한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제가 볼 때는 당분간은 계속적으로 중국에서 아마 네. 그 뭐 문화 교류 금지라든가 저강도 제재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네. 여행이라든가 문화 쪽에서 우리가 반짝 특수를 누릴 가능성이 또 커 보이고요. 그게 또 장기화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이번 그 다카이치 총리의 어떤 대만 사태를 굉장히 그 의도를 좀 자세히 봐야 되는 것인데 네. 전 다카이치 총리가 일본의 군사 대국화를 최종 목표로 하고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이 계속적으로 전쟁할 수 있는 나라, 자위대를 키워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거든요. 명분이. 하나는 북한의 핵도발이었는데 북한의 핵도발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는 핵보유국으로 인정해 줄 테니까 대화하자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북한의 핵도발을 가지고 군사력을 키울 수는 없거든요. 그렇다면 결국 중국을 상대로 한 대만 사태를 얘기하게 되면 결국은 미국의 글로벌 전략에 따라서 일본 자위대도 이제 좀 더 키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자배로 불리는 그 다카이치 총리를 볼 때는 아주 의도적으로 대만 사태를 좀 꺼냈다고 보고요. 또 한편으로 볼 때는 에이펙에서 만났던 우리 한국과 미국의 어떤 정상회담을 조금 힌트 내지 컨닝을 좀 했다고 보이거든요. 네.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핵 추진 잠수함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승인이 떨어지니까 다카이치 총리에서 볼 때는 그럼 난 대만 사태를 건드리면 더 큰 걸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저는 다카이치 총리가 지금은 일본의 군사 대국화라고 하는 최종 목표를 가지고 가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뭐 최근 일본 여론도 보니까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카이치 총리가 계속적으로 그 부분을 끌고 나갈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생각보다 현실화될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저는 지금 당장 일본의 어떤 특수상을 노려도 되지만 앞으로 일본의 군사 대국화로 나가는 방향에 대해서 네. 앞으로 이제 한일 간의 관계가 어떻게 또 바뀔 것인가, 갈등 상황이 만들어지진 않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고민이 좀 필요한 시점이 됐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